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2023년 임용고사 대비 영어학 수업입니다. 7, 8월 달 기출문제 특강을 합니다. 1주차 2022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 8월 달 수업은 이제 전반기 파트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요. 후반기 파트는 바즈아츠 영어 원서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해놨던 거, 제가 녹화해놨던 거 그대로 붙여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영어학 시험에 2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1차 시험 3교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나요? 우리가 1차 시험 이거부터구나. 자, 1차 시험 2교시 전공 A 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번 의문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평가원 아시죠? 평가원 카이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서 보시면 자료마당에 보시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한 10년치, 15년치 묶어가지고 답 좀 달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몇만 원 받기는 영어학만 하기에는 제가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께서 다른 과목이랑 다 같이 묶어서 책으로 하나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Read the passage and follow the directions. When two consonants appear word initially, 자, 어떤 두 개의 자음이 음절 처음에 나타나게 되면, CC가 두 개 나타나게 되면 첫 번째 C는 두 번째 C보다 소노로티가 이게 낮고 이게 높다 그런 말. 이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뭐냐면 S나 T 혹은 S나 F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S가 소노리티가 더 높고 T, F가 소노리티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이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음절 처음에 자음이 두 개 왔을 때 첫 번째 자음이 소노리티가 낮고 두 번째 자음이 소노리티가 높습니다. 자, 소노리티라고 하는 것은 공명도죠, 공명도. 공명도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되면 그 발음이 얼마나 맑게, 밝게 나는가를 기계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 측정을 해보면 이제 공명도가 높는 것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한 10으로 계산했을 때 공명도가 가장 높은 소리, 공명도가 가장 낮은 소리. 근데 일반적으로 공명도가 높은 소리들은 어떤 소리들이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일반적으로 바울이 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예, 소리가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자음도 스톱 소리가 있잖아요. 스톱 소리들이 이렇게 낮고요. 그다음 스톱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소리 있죠. 이제 프리커티브라든가 어프리커트 그다음에 쭉 해서 제일 높은 자음의 소리들은 리퀴드 혹은 글라이드. 요런 소리들이 네이절 요런 소리들이 공명도가 높습니다. 자음 중에서는 대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명도로 가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22년도. 자꾸 헷갈려. 자료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스가 st, stop 혹은 sphere 했을 때 이 경우에 나타나는 스하고 t나 스하고 f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앞에 나오는 자음이 공명도가 낮고 뒤에 나오는 게 공명도가 높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우리가 음절의 구조를 보면 뭐 영어의 경우에는 자음이 앞에서 3개까지 나올 수도 있고 바울이 그 다음에 뒤에 자음이 4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공명도의 이론에 따르자면 일반적으로 이게 하나의 음절이었을 때 음절의 핵인 이 바울이라든가 실러빅 컨소넌트가 공명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 내려가면서 공명도가 낮아진다고 하는 게 공명도 이론이에요. 음절의 구성은 음절의 핵을 이루고 있는 바울이라든가 실러빅 컨소넌트가 가장 공명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앞에든 뒤에든 자음으로 갈수록 공명도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명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자면 당연히 자, 음절이 2개 나오는 경우, 자, 2개 나오는 경우를 볼까요? 이렇게 2개 나오는 경우는 이놈과 이놈 중에 어느 게 공명도가 더 높아야 되겠어요? 여기 더 높아야 되겠죠. 요놈이 더 낮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이 공명도 이론에 맞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외가 바로 이거다. 스톱 같은 경우에는 공명도로 해보면 이게 음절의 핵이니까 이게 가장 높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놈이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놈이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는 높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이 공명도 이론에 맞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음절 처음에 이 프리커티브가 스가 나오면 스톱의 t보다 요게 공명도가 높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공명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높아요. 높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소노로티가 음절 구조하고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외다 그랬어요. 예외.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인데 아예 예외적으로 S가 처음에 나오는 경우에 예외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주면 되겠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two liquid, L과 R이라고 하는 2개의 liquid, 유음들이 appear as the second consonant, 2번째 음절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소노리티가 높다. 예를 들어서 play, 자 볼까요? play, play. 자, 요놈이 자음이잖아요. 이중모음으로서 자음일간. 요놈이 이제 가장 높겠죠. 음절 핵이니까. 그 다음에 자음이니까. 그 다음에는 요놈이 높고, 그 다음에는 이놈이 높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이 L은 앞에 나오는 자음보다 공명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높아야죠. bleed도 마찬가지겠죠. 자, bleed도 자음이죠. 여기 이제 모음이겠죠. 음절 핵. 자음이겠죠. 그럼 요놈이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요놈. 그래서 이렇게 음절 우리 핵에 딱딱 맞아 소노로티 구조에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다 마찬가지죠. fly, click, glass 다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however, it is not the case that all the combinations are possible as below. 무슨 소리냐면, 자음이 2개 나왔을 때 뒤쪽이 리퀴드일 때 앞에 있는 자음이 요 리퀴드보다 공명도가 100% 다 낮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높을 수가 없어요. L이 가장 L이나 R이나 N이나 M이나 N이나 응이나 이러한 소리들이 소노론트라고 그러거든요. 소노론트 자음은
나머지 obstruent 인 자음보다 100% 공명도가 높아요.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론에 따르자면 L이 공명도가 높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음은 무엇이든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obstruent일 경우에는. 왜? 공명도가 L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뭐 이 안에 뭐 t도 올 수도 있고 s도 올 수도 있고 뭐 드도 올 수도 있고 뭐 p는 왔고요. 뭐 부도 올 수도 있고 다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다 올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게도 데이터에 그 밑에 파트를 보면 희한하게도 자, S가 있고 L은 이렇게는 안 놓는다는 거죠. 분명히 공명도는 요 놈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낮습니다. 그러면 공명도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요 이론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 이것도 어때요? 여기서 공명도 역시 이놈 역시 높죠. 왜? 이놈은 소노런트고 이건 obstruent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놈은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둘 다 공명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왜 이놈은 안 되고 이놈은 되냐? 지금 그 이야기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TL도 마찬가지죠. TL과 TR 보면 TL은 이런 구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명도가 똑같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명도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소노란트니까. 근데 이놈은 안 되고 이놈은 된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TL, TR.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안 되고 여기는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as presented above, some consonant clusters including a liquid as the second do not appear in word initial positions except for few loan words. 어떤 자음 클러스터는 리퀴드를 포함한 자음이 연속해서 두 개 나오는 것을 뭐라 그래요? consonant cluster라 그래요. consonant cluster. 덩어리라고 자음 덩어리죠. 자음이 두 개로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들 중에 두 번째 자음에 L이나 R이 들어갔을 때 이 앞에 있는 자음이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더라 그런 말이죠. 그렇더라고 말이죠. 몇 개의 few loan word 외국어에서 가져온 단어를 제외하고는 세컨드에 있는 이 L이 나올 수가 L이나 R이 나오면 안 되더라 그런 말이죠. As a result,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liquids L과 R이 neutralized after blah blah.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neutralize 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소리냐면 자, 이때 이 L과 R 보세요. 똑같은 소리인 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쓴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써요. 그쵸? 거기 보면 SL과 SR의 경우에는 반대죠. SL과 SR에 보면은 SL은 오케이인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영어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슬라이드 있잖아요. 슬라이드. 있었잖아요. 슬라이드. 그래 즉 어떤 다음에는 즉 스라든가 트라든가 드라든가 스라든가 그 다음에 쉬 이러한 자음 다음에는 L과 R이 둘 다 같이 쓰이지 않고 이 중에 하나만 쓰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L이 쓰이고 어떤 경우는 R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R이 쓰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부 다 R이 쓰이고 있죠. R이 쓰이고 이 경우에는 L이 쓰이고 이 경우는 L이 쓰이고 나머지는 R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L과 R이 서로 간에 무엇이 사라지는 거죠? 대조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조성. 컨트라스트가 사라져요. 컨트라스트. 대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두 소리를 바꾸어 발음을 함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대조성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L과 R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play 하면 나머지 환경은 다 같은데 L과 R만 바꾸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거 보고 컨트라스트가 살아있다 그래요. 대조가 살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대조가 살아있을 때는 이 두 개의 소리가 각각 음소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소예요, 음소. 왜 음소라고 하는 것은 바꾸었을 때 의미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음소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L과 R이 음소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L과 R이 음소로 작동을 안 해요. 즉 대조성이 사라지고 없어요. 대조성이 없어요. 이 대조성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조성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을 영어로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liquids L과 R이 is neutralized 그래요. 대조성이 사라지는 것을 여기서 뭐라 그런다고요? neutralized. 중화되어 버린다. 다른 말로 하면 disappear 그런 말이에요.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사라지더라? 그 밑에 있는 스, 트, 드, 스, 쉬 다음에 나올 때. 그렇죠? after 무슨 obstruent. 자, 요 소리가 전부 다 뭐죠? obstruent잖아요. obstruent. 그런데 무슨 obstruent예요? 즉 이것을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자음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죠. 이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트, 스, 트, 드, 스, 슈. 특징이 뭘까요? 발음을 할 때 전부 다 혀끝을,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여기 이입니다. 요게 입술이에요. 단면도입니다. 이건 아랫입술이겠죠? 이거는 윗니. 이건 아랫니. 자, 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 소리를 발음할 때 혀가 어떻게 될까요? 스 해보세요. 스 하면 이게 약간 올라가죠. 트는 여기 엘비올라니 그렇게 찍어. 트, 드, 스, 슈. 혀끝이 처음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로. 혀끝이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리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플러스 코로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요 5개의 자음의 공통된 특징이 코로나리. 코로나.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는 안 되죠. 자, 트는 무성이지만 드는 유성음이잖아요. 트, 무성, 유성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게 위치? 자, 스는 어디 갔어요? 스는 여기 있잖아요. 스는 인터덴탈. 트는 엘비올라. 근데 위치가 같은 것도 없어요.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슈는 플러스 컨티뉴언트예요. 슈는. 트하고 드는 스톱 사운드예요. 근데 그것도 공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된 걸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이외에는 공통된 게 없더라. 그래서 무슨 obstruent? 코로나 플러스 코로나 obstruent.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자질은 코로나리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들어갈 게 뭐다? Fill in the blank with one most appropriate word. 가장 적절한 단어 하나를 적어놨으니까 코로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답지에는 편집이 좀 잘못돼가지고요. 이 문제의 답은 2023년 대비 22년 영어 기출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7페이지입니다. 한번 잡아주실래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핸드아웃 자료에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 묶는 거 좀 잘못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자, 이 답은 어디가 있다? 7페이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학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4페이지에 6번 문제입니다. 4페이지에 6번 문제. 6번 문제. 이것도 의문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6번의 문제는 aspiration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aspiration. 이것과 foot, 운율의 개념을 섞어서 문제를 냈습니다. 이 foot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foot의 개념이. 그래서 둘 다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iration 규칙은 일단 뭐냐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푸트크가 뒤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음 앞에 오면 기식을 한다. 기식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발음하는 거. 예를 들어 푸 발음을 해야 되는데 푸 이렇게 발음. 이것을 어스피레이션 규칙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스피레이션 규칙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모음 앞에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foot, 운율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는 음절이 2개 이상 오면 반드시 그 중에 스트롱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위크하게 발음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영어의 푸트의 규칙이에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음절이 한 개 올 경우에는, 한 개 올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3개 올 때는, 3개 올 때도 마찬가지. 3개 올 때도 반드시 그 중에 스트롱이 있어야 되고 위크가 있어야 돼요. 4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푸트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푸트라 그러냐면 푸트는 일반적으로 strong, weak 혹은 weak, strong 혹은 strong, weak, strong 이렇게 되어 있는, 즉 음절 안에 스트롱이 하나 있는 것을 한 개의 푸트라 그래요. 그런데 이 뒤에 또 다음에 스트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 또 스트롱, 여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여기에 스트롱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또 뭐 위크 나오고 스트롱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뒤에 스트롱이 하나 들어가면 이게 또 하나의 푸트예요. 그럼 이런 경우 푸트가 몇 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는 어때요? 푸트가 2개죠. 이렇게 되어 있어도 푸트가 몇 개요? 2개예요. S가 스트롱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2개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푸트의 개수를 세는 거는 스트롱으로 되어 있는 음절이 몇 개냐를 세면 그게 푸트가 몇 개인지 그 단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랬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영어에서 뭐 단어든 문장이든 푸트를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푸트는 그래서 항상
스트롱과 위크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위크나 스트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위크 스트롱이든지 하여튼 그런 스트롱이 하나 있는 그 구조를 푸트라 그래, 푸트.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 푸트 중에서도 금방 살펴보았다시피 스트롱이 앞에 오고 위크가 뒤에 오는 경우, 위크가 앞에 오고 스트롱이 뒤에 오는 경우, 여기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푸트의 구조예요. 그런데 스트롱이 앞에 오고 위크가 뒤에 오는 구조를 우리가 트로카이라고. 그 이름을 이러한 푸트 이름을 트로카이 푸트라고 그래요. 위크 스트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암빅이라고. 이암빅 푸트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In English, prosodic unit such as syllable and foot are referred to in phonological description. Here we are going to refer to foot. 자, 우리는 foot, 자, foot를 여기에서 언급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foot? Which is trochaic in English. trochaic이라고 하는 foot를 우리는 언급하겠다. 우리는 이미 이제 배웠죠. 아, 이 구조를 지금 말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1번 A, B, C 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를 지금 푸트라고 하는 여기 푸트. 이 푸트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푸트 보니까 gesture, strong, weak, strong, wea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앞에 있는 D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겠다 그 말에 이것만 고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고려하니까 A번에서 nopsis 마찬가지죠. 여기가 strong, weak 요 음절이 요 strong 음절, weak 음절. 그래서 두 개의 음절이 그 중에 하나가 strong, 하나가 weak 해야 돼요. 근데 앞에가 strong 한 것을 뭐라고 한다? trochaic. B번 같은 경우는 그럼 뭘까요? B번 같은 경우는 뭘까요? B번은 자, 아파튠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음절이 몇 개죠? 아파튠. 음절이 3개입니다. 음절이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절이 3개로 이루어졌죠? 자, 그 중에 뭐가 되겠어요? 아파튠, strong, weak, wea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nsolent. 자, strong, weak, weak. 다 strong이 앞에 나오잖아요. SW 구조를 갖고 있죠. SW 구조. 다 트로카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urrect는 단어는 하나죠. 단어는 한 개입니다. 단어는 하나인데 자, resurrect는 어떻게 됐을까요? resurrect, resurrect, strong.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한, 이게 더 강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그래서 세컨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게 퍼스트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고요. 프라이머리 스트레스, 세컨더리 스트레스. 어쨌든 세컨더리도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W, 스트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조도 뭘로 되어 있어요? 스트롱이 먼저 나왔잖아요. SW 구조예요. 트로아키 구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Now, take a look at the data in two. 자, 두 번째 데이터를 한편 살펴보아라. Voiceless stops are aspirated when they are followed by stressed vowel. Whether it is primary stress, as in 2A, or secondary stress, as in 2B. 자, 2번의 B를 보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푸트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푸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2번에서는, 요게 이제 1번이죠. 데이터 1번에서는 푸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번에서는 어스피레이션 규칙을 설명하고 있죠. 데이터 2번. 데이터 2번의 A를 보면, apartment,
자, 음절을 우리가 쪼개보면 이렇게 음절을 쪼갤 수 있고요.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음절이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음절에서 보니까 C가 있고 V가 있어요. C, V잖아요. 그런데 C가 뭐예요? 프트크죠. 프트크. 프트크인데 이 스트레스가 어떻습니까? 요 모음의 스트레스가 제1강세예요. 아파트먼트. 1강세. 스트레스를 받죠, 몸이. 그러니까 이 P를 우리는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파트먼트. 그래서 P에다가 H를 붙이는 거, 기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번의 A의 데이터고요. 자, 2번의 B의 데이터, personality. 볼까요? personality는 자, purse, 그 다음에 personality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이 L은 양쪽으로 걸쳐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절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personality. 자, 그 중에서 제1강세가 어디가 있을까요? personality.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제1강세가 있어요. 그럼 제2강세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제2강세 표시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여기 표시해놨죠? 제1강세는, 넬러티 앞에. 예, 여기다가. 그래서 제1강세는 위에, 제2강세는 밑에. 어쨌든 거기 위에 보면 프라이머리 스트레스든지 세컨더리 스트레스든지 간에 스트레스가 따라오면 그 앞에 있는 프트크는 뭐가 된다? 기식이 된다. 이렇게 발음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personality도 personality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 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번의 C의 경우에는 그것들의 말은 프트크죠. 프트크가 기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트크가 음절 처음이 프트크는 반드시 음절 처음에 와야 돼요. 음절 처음에 오고 스트레스 모음이 뒤따라와야 돼요. 이 2개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2번의 C처럼 asparagus 한번 볼까요? 음절이 하나, 둘, 셋, 4개로 되어 있죠. 자, P가 들어있는 음절은 두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을 보니까 자, 스라는 모음이 있고 P라는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바울, P 다음에 따라 나오는 바울이 제1강세를 가졌어요. asparagus. 그러면 프트크 다음에 스트레스가 오면 기식이 돼야 되는데 이때 P는 기식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Why? 이 P가 여기 음절이잖아요. 음절. C, C, V로 되어 있는 음절인데 이 음절에서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야. 프트크는 반드시 음절 처음이 와야 돼요. 처음. 두 번째 오면 기식이 안 돼요. 비록 모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2번의 C의 경우에 P는 아스페라거스는 기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절 처음에 와야 돼. 혹은 음절 처음에 온다 할지라도 온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뒤에 모음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번의 D입니다. 2번의 D의 경우에 자, 심패스를 한번 볼까요? 자, 음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프트크가 들어가 있는 음절을 볼까요? 두 번째 음절인데 CV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음절 처음에 왔죠? 프트크죠? 모음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스트레스가 받는 모음이
앞에입니다. samples. 그래서 요 모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요 푸는 기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냥 푸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게 2번의 D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게 지문 A의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문 B에 가서 4개의 이그젬플을 줍니다. 4개의 이그젬플을 줍니다. 4개의 이그젬플을 주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select two words, 2개의 단어를 고르세요. 그런데 어떤 단어요? Where the underlined voiceless stop is realized as an aspirated stop. 아하, 즉 기식이 일어나는 밑줄 친 부분에 기식이 일어나는 그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왜 기식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되 그 설명 속에 반드시 foot라는 개념을 넣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문 B에서 찾아봅시다. 자, 첫째, A번에 자, 밑줄 친 부분이 operation이죠. V의 밑줄을 그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음절이 어떻게 구성이 있는가 봐야죠. 자, operation. 하나, 둘, 셋, 네 음절로 구성이 돼요. F는 두 번째 음절에 있죠. CV로 되어 있죠. CV. 그쵸? CV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어디에 떨어질까요? 이 경우에? 그러면 제2 강세가 여기 혹시 있을까요? 이 강세?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P는 기식을 해서는 안 돼요. 왜? 모음이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혹은 세컨더리 스트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세컨더리는 이거예요. operation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식이 안 된다. 이해되셨죠? B번. disentangle. 자, disentangle은 자, disentangle 아니지. disentangle. 어렵다. disentangle. 자, disentangle 이렇게 돼 있죠. tangle. 음절이 하나, 둘, 셋, 네 개. 자, 제1강세는 어디에 있을까요? disentangle 이렇게 되어 있죠. disentangle. 자, 그런데 요 앞에 트가 있죠. 프트크. 트가 있고 뒤에 모음이 따라오고 스트레스를 받죠. 처음 오죠.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기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식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C번 카운터. 자, 밑줄은 어디에 그어졌어요? T에 그어졌죠. T에 그어져 있죠. 여기는 V에 그어져 있죠. 자, C번의 경우에는 밑줄 어디에 그어져 있어요? 요 CC에 그어져. 자, 이거는 이 음절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카운터 빌러 T.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음절로 되어 있죠. accountabilit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구조가 보니까 발음은 크잖아요. 다음에 count이니까 모음이 오죠. 모음 이렇게. 자, 여기서 제1강세가 어디 올까요? 제1강세. 제1강세는 여기 옵니다. accountability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제2강세는 어디 올까요? 여기 오죠. 자, 그럼 여기서 제2강세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문 A에서. 지문 A에 now라고 되어 있는 문장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세컨다리 스트레스가 와도 2번의 B처럼 세컨다리 스트레스가 와도 된다고. 근데 여기 세컨다리가 오니까 오케이. 기식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D번. substantial. substantial. 3음절이죠. 3음절.
자, 근데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어요? 트에 그어져, 트. 자, 여기 보니까 스트 모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트가 들어있네. 푸트크가 들어있네. 자, substantial. 제일 강세가 여기 떨어지죠. 오, 강세 있네. 오, 강세가 있고 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나? 했더니 어때요? 안 되더라. 왜 그래요? 앞에 자음이 있으면 요게 첫 번째 와야지 두 번째 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음절 처음에 오라고 그랬죠. 음절 처음.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거는 B번과 C번이 돼요. 그래서 이 규칙이 이제 뭐냐? 규칙이 뭘까요? voiceless stop. 푸트크는 are aspirated. 기식이 됩니다. 언제? When they are followed by a stressed vowel, which is not preceded by s.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기식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답은 9페이지가 있습니다. 9페이지. 여러분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쓰라고 그랬어요? 푸트를 쓰라고 했어요. 푸트. 푸트를 넣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푸트가 우리 뭐였죠? strong, weak로 되어 있는 구조를 트라이킥 푸트. 그 다음에 WS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암빅 푸트라고 그랬는데 교재 문제에서는 이것만 설명을 했으니까 자, strong W 되어 있는 걸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strong. 자, strong이 어디가 있어요? strong. strong. 여기 strong이죠. 여기는 weak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weak겠죠. 그다음 operation. 여기도 weak겠죠. 자, 그러면 자, 요 구조는 요렇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WS니까 이건 이암빅 구조죠. 이암빅. 근데 기시가 안 일어나죠. 이암빅 구조에서는 기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되는 거 볼까요? 되는 거. 되는 거 보면 어때요? strong, weak. strong, weak로 되어 있어, 구조가. strong, weak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트로키아. 트로카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strong, weak, strong, weak, weak.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strong, W. 그래서 트로키. 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substantial이니까 이건 weak, strong 구조가 아니죠. 푸트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aspiration 규칙은 이 트로카익 푸트 구조에서 푸트크라고 하는 소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뒤에 자음이 따라 나오는 그러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기식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그렇게 답이 되어 있죠. 그래서 트라이킥 푸트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그리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까지 해서 이제 의문론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통사론이 되겠습니다. 통사론. 7번은 통사론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무슨 소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ordination is possible when two constituents share the same type of syntactic function. As shown in 1a, a complement can be conjoined by another complement. If it is combined with an adjunct, however ungrammaticality, the result is in B. 자, 우리가 이제 이 coord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개의 단위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A and B 이렇게. 혹은 A or B. 혹은 A but B. 이렇게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두 개의 단위를 연결시키는 것을 뭐라 그런다? coordin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coordination. 등위 접속이다. 자, 그런데 등위 접속을 할 때 규칙이 있어요. 첫째, A와 B가 같은
캐테고리가 돼. 캐테고리라고 하는 여기서 품사를 말하죠. 품사. 즉 A가 명사이면 B도 명사여야 돼요. 근데 A가 명사인데 B가 동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A와 B가 같은 펑션이어야 돼요. 기능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뭐 혹은 보어를 영어로 이제 컴플리먼트라고 그래요. 컴플리먼트. 혹은 이제 수식어, 애정트. 그래서 A가 만약에 컴플리먼트이면 B도 컴플리먼트여야 돼. 그래서 A가 만약에 애정트이면 B도 애정트여야 돼. 근데 이게 이제 크로스로 되면, 즉 A는 컴플리먼트인데 B는 애정트야.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A는 애정트인데 B는 컴플리먼트다. 이렇게도 안 된다 그러면.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코디네이션 규칙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갖다 썼냐면 2번 요걸 갖다 쓰고 있어. 그래서 1번의 A처럼 1번 A를 볼까요? We want to reveal the nature of the threat. 자, the nature of threat를 뭐라 그래요? complement. or where it came from.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complement라는 거예요. 그래서 complement or complement니까 1번 A는 오케이. 그러나 1번의 B를 보면 I went to the park. 그래서 to the park를 complement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and for health reason. 건강 이유 때문에. 이건 adjunct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and로 연결했어요. complement adjunct로 연결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the syntactic function of dependent. 즉 complement나 adjunct의 이것들의 통사적 기능 중에 하나가 influences one replacement of nouns. 명사의 원대치 알죠? 우리 통사로서 배웠죠? 원대치? 자, 원대치가 뭐였죠? 원대치는 원이 나오는 앞 구문의 NP 구조에서 N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원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John likes the girl은 조금 안 맞는 거 student of physics. 존은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좋아한다. But Mary doesn't like the one. 그런데 메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단 원이 나왔어. 이 원은 그럼 뭐를 받느냐? 앞에 있는 구문의 NP에 N바를 받는다. 앞에 있는 N바가 뭘까요? 여기 그려볼. 그 다음에 PP. 여기가 the. 여기가 student. 그 다음에 여기가 of physics. 그래서 여기서 N바가 이거죠.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원은 뭐겠어요? Student of Physics.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조는 좋아하지만 메리는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한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안 좋아한다 그런 말. 이게 원대치 구문이에요.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나서 2번 A를 볼까요? The prince from Denmark and the one from Japan met each other yesterday. 덴마크에서 온 왕자는 일본에서 온 왕자와 덴마크에서 온 왕자와 일본에서 온 그 사람이 어제 서로 만났습니다. 했을 때, 자, from Japan 앞에 있는 원이 누굴까요? 앞에 있는 and 앞에 있는 구문의 NP겠죠. 그 NP 구조가 뭐냐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2번의 A에 자, the prince of Denmark의 NP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려보면 NP, N 디터미나, the, N 바, N0, sorry, of가 아니다, from이다. from의 경우에는 from은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에서 of physics는 complement예요. 그래서 추리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N0, PP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N 바 이렇게 해서 디터민하고 이게 합해서 N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원이 N바가 뭐를 받아요? 스탠드 피직스예요. N바가 여기잖아요, N바.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거죠. 여기까지가 N바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밑에의 경우에는 잘 보세요. From Denmark는 에정트. 자, 에정트는 어떻게 그린다고 우리가 통사론에서 배웠어요? N바와 N바 사이에. 컴플리먼트는 어떻게 그린다고 그러세요? N0와 N바 사이에.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and하고 the one from Jap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추리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 추리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determina the n바 pp from Japan. from Japan이 에정트니까. 그래서 n바와 n바 사이 그려야 돼요. 그리고 원은 뭘 받는다 그랬어요? n바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이 이렇게 그래요. 원은 n바를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n바는 누굴 받아요? 이 앞에 있는 n바, 이걸 받습니다. 요 n바를 받습니다. 여기는 n바가 두 개죠. 조심하셔야 돼요. 요 빨간색 n바를 받지 않습니다. 파란색 n바만 받습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죠. 이 원은 뭐를 받아요? 프린스를 받으니까. 그래야지 말이 되죠. The prince from Japan이 되니까. 덴마크에서 온 왕자와 재팬에서 온 프린스가 만났다. 그럼. 근데 만약 여기서 n바를 이 빨간색 n바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The prince from Denmark from Japan.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죠. 그래서 여기에서 n바는 반드시 파란색 n바는 받아요. 그래야지 정문이에요. 그 정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2번의 B의 경우에 만약에 the prince of Denmark and the one of Japan 이라고 되어 있는 구문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심각해지죠. 볼까요, 한번?
자, 이 경우에는 왜 이게 이제 비문이 돼버릴까? of입니다. of 덴마크. the one of Japan. 자, 이거는 이제 추리가 어떻게 그러냐면 of가 되면 프린스는 n0고 이거는 이제 pp로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가 n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디터미너가 되고 이게 np가 되는 거예요. 즉 of 덴마크가 돼버리면 이거는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는 n0하고 n바 사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원은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 n바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왼쪽에 n바는 뭐죠? 프린스 오브 덴마크잖아요. 그러면 넣어서 말해보세요. 덴마크의 왕자하고 일본의 덴마크의 왕자.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거 비문인 거죠. 의미적으로 말을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원은 of 덴마크를 포함한 n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n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n바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비문이 된다. 차이는 뭐냐? 이게 컴플리먼트이고 여기에서 요거 뭐다? 에전트다. 에전트는 n바가 두 번 나와서 빠뜨릴 수 있어요. 그걸 뺄 수 있어요. 그걸 빼. 그래서 그거 뺐잖아요. 빼가지고 파란색 n바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B의 경우는 n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무조건 n바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B는 비문이다.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리안 프로페서. 코리안 프로페서란 말은 이게 참 재밌는 말이죠. 코리안 프로페서는 중의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국인 교수란 뜻이에요. 즉, 이 교수의 국적이 한국이야. 한국인 교수야. 두 번째는 코리안 프로페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가르치죠. 가르치면 안 되죠. 가르쳐야죠. 가르치는 교수예요. 자, 그러면 한국인 교수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어떻게 다르냐? 한국인 교수일 때는 코리안이 뭐 해야 돼요? 에전트 해야 돼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였을 때 코리안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컴플리먼트. 그럼 구조가 다르죠? 어떻게 구조가 다를까요? 자, 이게 에전트면 자, N0 코리안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니까 이렇게 해서 터미나에 더가 붙어서 NP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리안이 에전트이기 때문에 N바와 N바 사이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 하면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건 이렇게 그려야 돼요. Korean professor 해가지고 요게 컴플리먼트. 그래서 N바와 N0 사이에 와야 돼요. 여기는 N바와 N바 사이에 나오는 에전트. 이해되셨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문 B에서 뭐를 줬어요? 두 개를 줬죠. The man who entered the room was the linguistics and Korean professor. 둘 다 정문입니다. 정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힌트를 받으셔야 돼요. 자, 정문이라는 소리는 자, the linguistics and Korean
프로페서. 그래서 링귀스틱스는 언어학이죠. 언어학을 가리키는 교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코리안은 뭐 해야 되겠어요? 한국어야 되죠. 이 교수는 언어학 교수이면서 한국어도 가리키는 교수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때 언어학은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교수가 가리키는 내용은 컴플리먼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컴플리먼트 해야 되죠. 왜? 이 문장의 정문이라면 and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A하고 B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컴플리먼트로.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Mina is not the Japanese professor but the Korean o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but 앞에 잘 보세요. but 앞에 the Japanese professor 뒤에 the Korean one 그래서 one. 자, one은 앞에 문장이 뭐를 받아야 돼요? N바를 받아야 돼요. 앞에 문장이 N바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NP, 자, 디터미나, N바, AP, 코리안, 하고 N0, 아니, 원제로를 한다. 쏘리. N바 1 이렇게. 왜냐하면 1은 N바를 받으니까. 그러면 1 밖에 나오는 요놈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애정트해야 돼요. 애정트해야지 N바와 N바 사이에 들어가니까. 컴플리먼트는 N바와 N바 사이에 못 들어가거든. 이거 무조건 애정트해야 돼. 애정트.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코리아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애정트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는 국적을 나타내요. 이해되셨어요? 이 경우에는 한국 언어를 가리킨다 그래야 돼. 한국어 랭귀지. 이때는 국적, nationality. 이해되셨어요? 그래야지 자파니즈도 뭐겠어요? 자파니즈도. 이것도 국적이야, 이것도 국적. 이 프로페서는 일본어를 가리키는 교수가 아니고 일본인, 국적. 일본 사람이란 말이죠. 일본 사람. 그 일본 사람 교수하고 그 한국인 교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은 여기서 뭘 받겠어요? 앞에 있는 이 문장에 N바니까 이걸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디터미나 더 여기는 국적이니까 AP입니다. Japanese 여기는 N0의 professor. 그러면 요 뒤에서 나오는 요 코리안 원 했을 때 원은 N바인데 이 N바는 무슨 N바를 받아야 되겠어요? 요거를 받아야죠. 요거. 빨간색을 받으면 안 돼. 빨간색을 받으면 안 돼. 파란색 이 N바를 받아. N바가 두 개일 때는 둘 중에 골라야 돼. 그렇죠? 여기서 파란색 N바. 그래야지 말이 되죠. N바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의 코리아는 랭귀지를 가리키고 2번의 코리아는 내셔널리티를 가리킨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앞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사론의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다 끝났네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2022년 1차 시험 3교시 전공 B번
예,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동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로 너무 까다롭죠?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사실 이제 이 문제들이 제가 작년에 이제 7, 8월, 9, 10월 달에 문제 풀이 때 했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문제들이 다 나왔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제가 이제 9, 10월 달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 텐데 유사하게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질문을 읽고 물으면 답하세요. 자, 영어에 시제를 나타내는 어픽스, 과거의 ed라든가 3인칭 단수의 s라고 하는 것은 t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를 형성한다. 동사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다. 그 말.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문장을 TP로 구성을 하게 되면 VP 이야기죠, 이야기. 그래서 1번의 A의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 문장이냐면 이 말이죠. finish. 원형이 여기 있고 여기에 과거의 ed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NP, 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NP에 the cake.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 동사 finish라고 하는 놈이 이 자리로 이동하는 게 이렇게 T 자리로 이동을 해서 일이 들어가는 거야. finish. 그래서 ed가 붙어서 finished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게 1번의 B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설명하는 게 1번의 B예요. 자, 2번의 경우에는 무엇이냐 하면 2번의 경우는 이거죠. 이번의 경우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 T가 T0의 VP. 자, 여기에 be listening. 있는데 주어 NP의 조. 이게 과거죠? 과거에 ed가 있어, 이렇게. 자꾸 분필이 잘 부러질까? 그럼 툭툭 풀어져, 그냥. 내가 힘이 너무 세서 그런가? 자, 이때, 요게 첫 번째 동사 B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B. B로 이동해. 근데 B하고 과거를 나타내는 ed가 붙으면 뭐가 되죠? be드가 아니고 was가 되죠, was. 그쵸? 그래서 Joe was liste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동해서 이렇게.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사구 속에 있는 이 동사가 T0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head movement. 혹은 eye movement. V2I movement라고 그러죠. V2I movement. V0에 있는 B가 T0에 있는 자리로 이동한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요 말은 안 쓰고 뭘 쓴다? 헤드 무브먼트라고 나는 말하겠다. 요게 이제 2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가서 보면 자, 3번에 이제 B를 보시면 A하고 B를 보시면 3번 A Joe didn't finish the cake but Mary finished the cake. 조는 케이크를 다 끝내지 못했다. 그러나 메리는 케이크를 끝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절, 즉 but 다음에 나오는 세컨드 컨정트라고 그러죠. 컨정트에 이 동사가 finish가 앞에 나오는 finish하고 똑같잖아요. finish the cake 똑같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뒤에 있는 finish the cake를 생략할 수 있다. 3번 2B 보세요. Mary did finish the cake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finish the cake 했잖아요. 그래서
자, 3번의 C에 보면 뒤에 나오는 VP, finished cake을 어때요? 생략해버리잖아요, 쭉. 그리고 더미 둘을 집어여서 시제를 일치시켜서 did 이렇게 일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지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BP 엘립시스라고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의 경우는 헤드 무브먼트, 3번, 4번의 경우에는 VP 엘립시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fill in the blanks 1 and 2 in the correct order with the two syntactic operations from the passage. 자, to derive 3b and 4b, 3번의 b하고 4번의 b를 만들어내면서 3번의 c처럼, 3번의 c는 finished the cake는 안 된다는 거죠. 조동사 did를 남겨놔야 돼요. finished the cake, cake는 그렇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3번의 b에 finish the cake만 okay지 finished the cake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의 b나 4번의 b는 만들어내면서 3번의 c나 4번의 c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규칙의 순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둘 중에, 즉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헤드 무브먼트하고 하나는 BP 엘립시스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for 3번의 B, 3번의 B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3번의 B. Joe didn't finish the cake. Mary did finish the cake.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이 경우. 자, 3번이 B가 된다는 소리는 요 피니시드 케이크를 지어야 되잖아요. 지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지우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는 살아남아야 되죠? ED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기 ED까지 붙여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ED까지 붙이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놈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헤드 무브먼트라고 그랬잖아요. 헤드 무브먼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그게 VP 엘립시스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3번의 C예요. 3번의 C는 피니시가 여기로 이동을 해. 그 다음에 ED를 붙여. 그 붙인 finish the cake를 없애버려. 그게 3번의 C야.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이 먼저 일어나면 안 되죠. 이동이 먼저 일어나 버리면 ED가 붙어버리잖아. 붙은 다음에 VP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VP 엘립시스를 먼저 해야 돼요. 즉, 요놈이 이동하기 전에, 피니시가 요로 이동하기 전에 일단 요놈만 없애버려. 없애버린 다음에 뭐 해야 돼? 여기다가 더미두를 삽입해야지. 더미두 삽입.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3번의 B하고 3번의 C에서는 BP 엘립시스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But 4번의 B의 경우 볼까요? 4번의 B. 4번의 B는 이제 요거잖아요. 4번의 B의 경우에는 조동사 B가 어디가 있었죠? 여기 있지 않고 어디가 있었어요? VP 속에 있었잖아요. 여기가 있죠. 여기 B 리스닝 여기 있었어요. 자, 요걸 먼저 생략해버리면 요건 VP 엘립시스잖아요. 그 다음에 B를 먼저 이동시키게 되면 이거 헤드 무브먼트잖아요. 그런데 4번의 경우에는 4번의 C, 즉 B까지 집어여서 VP 엘립시스를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VP 엘립시스를 먼저 해버리면 B까지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4번에 C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먼저 이동시켜야 되지. B를 이동시켜야지. 그러면 B가 이리 가겠죠. 그렇죠? 이 헤드 무브먼트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면 뭐만 남아요? 리슨이야만 남겠죠. 요건 생략. 요게 먼저.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그래서 VP 엘립시스가 헤드 무브먼트, 헤드 무브먼트가 VP 엘립시스보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1번은 VP 엘립시스, 2번은 헤드 무브먼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이 이해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의문문. 4번은 의문론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통사론, 의문론만 시험에 나왔어요. 통사론 3개, 의문론 3개. 그래서 모폴로지라든가 뭐 프라그마틱스, 시멘틱스, 뭐 히스토리,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오고 오로지 순수 의문론, 순수 통사론, 그것도 이론만. 스쿨 그라마도 없이 완벽한 이론으로만 지금 6문제가 나왔어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어학 개론과 통사론 개론, 의문론 개론 열심히 공부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4번 볼까요? 다음 지문을 잘 읽어보고 디렉션을 따라서 해보세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문 A에 위에 보면 자음이 음절의 핵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원래 음절의 핵 역할은 모음이 하는 거죠. 모음이 하는 게 거의 일반적 99%. 근데 자음이 가끔 음절의 핵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컨소넌트가 실러빅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자음을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이 짝대기를 하나 딱 그어넣어. 그러면 요놈이 뭐다? 음절의 핵을 역할을 하고 있는 자음이다. 이거 보고 우리가 실러빅 컨소넌트. 실러빅 컨소넌트. 우리가 이미 배웠죠. 바틀 같은 게 배웠잖아요. 바틀. 자, 음음기호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절이 두 개야. C, V, C, C야. 근데 여기는 이제 음절에 뭐 자음 모음이니까 오케이. 여기 음절 핵 역할을 하니까 no problem. 근데 문제는 이거죠. 둘 다 자음인데 이게 음절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음절에 이 모음과 같은 역할을 해. 그때 그 역할하는 그 예리라 그래. 이거 보고 실러빅 컨소넌트라. 주로 실러빅 컨소넌트는 어떤 것들이 하냐면 리퀴드, 그 다음에 네이절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L, M, N,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 데이터 1번을 줬어요. 1번을 주고 음절의 핵 역할을 하는 게 자음이 N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L이 있다. 네 가지의 실러빅 컨소넌트를 지금 보여주고 그 데이터를 그 밑에 오픈, 리본 쭉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음절의 핵의 역할을 하는 요 N은 그 앞에 이렇게 되겠죠. 자음 N으로 되죠. 자음 N. 자음 N. 그랬죠. 자음이니까. 여기다가 밑줄을 딱 그어놓은 거죠. 이렇게. 여기 음절의 핵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N이 음절의 핵 역할을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자음들을 쫙 다 적어봤어. 그랬더니 푸트가 아니고 푸, 트,
그 다음에 취, 그 다음에 프, 그 다음에 스, 그 다음에 스, 쉬. 요런 소리들 다음에 n이 오면 이 n이 음절의 핵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m을 봐서 m은 오품 했을 때 프, 그 다음에 리듬 했을 때 브, 그 다음에 쭉 anthem 했을 때 스,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handsome 했을 때 스, 요 소리들. 그렇죠? 요 소리들이 오고 나서 M 오면 이 M은 뭐더라? 실러빅 컨소넌트 역할을 해주더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응은 앞에 broken 했을 때, 그 다음에 뭐죠? pagan 했을 때 요 다음에 응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응은 실러빅 컨소넌트 역할을 하더라. 그 다음에 L의 경우에는 프, 브, 트, 드, 크, 쉬, 프, 스, 쉬, M, N, R 요 소리들. 그렇죠? 요 소리죠. 다음에 L이 오면 이 L은 음절 핵 역할을 하더라. 여기 데이터 1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에는 피처 표시를 해놓은 거지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놈은 실러빅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죠. 당연히 음절 핵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글라이드라고 하는 놈은 실러빅 역할을 안 해요. 리퀴드는 실러빅 역할을 안 한다. 네이절은 실러빅 역할을 안 한다. 그 다음에 obstruent는 안 한다. 뭐 그런 표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consonant는 바울의 역할을 당연히 안 하죠. 바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consonant는 자음은 당연히 글라이드는 자음이 아니지. 그 다음 리퀴드는 자음이죠. 자음이 리퀴드죠. 그 다음에 네이절은 컨소넌트다. 오케이. 그 다음에 obstruent는 플러스 컨소넌트. 그 다음 approximate는 뭐죠? 이게 이것도 이제 반모음 반자음 그런 뜻입니다. 반모음 반자음이기 때문에 동시에 모음이면서 동시에 글라이드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리퀴드가 그 역할을 하죠. approximate는 반모음 반자음이고 혹은 유음들도 approximate, 유음이니까 리퀴드. 그죠? 네이저는 아니고 obstruent는 당연히 아니고. 소노란트는 공명음이잖아요. 공명음은 뭐밖에 없어요. M, N, 응, L, R 이거밖에 없습니다. 혹은 이제 글라이드도 포함하죠. 글라이드, Y하고 W. 이것도 소노란트에 들어가. 자, 이것들은 자, 모음은 전부 다 또 소노란트죠. 자, 이거는 이제 자음이고, 소노란트는 자음 플러스 요자음 플러스 모든 모음은 소노란트. 당연히 바울은 소노란트죠. 글라이드 소노란트죠. L 소노란트, 네이절 다 끼니까 또 소노란트. 이건 아니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문 B를 가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어 끝 포지션에 N이 is realized as a syllabic nasal. N이 실라빅으로 되는 경우와 요 경우잖아요. 요 경우. N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immediately preceded by 무슨
세그멘트. 요 소리들이 와야 되죠. 요 소리들을 공통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피처를 여기 피처거든요. 여기 피처. 4개 중에 하나 골라봐라. 즉, 프에서부터 요 슈까지 공통적으로 요 4개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소노란트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뭐, 소노란트는 이것만 되니까. 어프라시먼트도 아니죠. 컨소넌트는요? 컨소넌트는 오케이. 컨소넌트 되지 않겠어요? 그죠? 컨소넌트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러빅 안 되죠. 자기가 실러빅인데. 자, 그런데 이제 답을 플러스 마이너스 소노란트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컨소넌트라 그러면 또 안 되죠. 컨소넌트는 이거 뭐도 컨소넌트로 되죠? 응도 컨소넌트로 되잖아요. 응도 컨소넌트로 돼버리고 M도 컨소넌트로 돼버리고. 근데 그런 거 다 빠져야 되잖아. 다 빠지는 컨소넌트라 돼. 그러면 그걸 컨소넌트를 답을 쓰면 안 돼. 이것도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공통적인 게 뭘까요? 업스트론트죠, 업스트론트. 근데 업스트론트는 특징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요 4개 중에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하려죠? 없는데. 업스트론트는 마이너스 소노런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나 플러스 업스트론트나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답을 마이너스 소노란트 세그멘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L의 경우에는 어떤 세그멘트들이 왔을 때 되는가? 그럼 이 앞에 있는 요것들을 봐야지. 요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공통된 특징. 요 4개 중에서 골라보세요. 실러빅은 아니겠죠? 컨소넌트는 일단 후보. 오케이. 어프락시먼트는 아니죠. 왜냐하면 글라이드가 들어가. 글라이드는 없잖아.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소노란트. 이거 다 소노란트 다 아니죠. 여기 소노란트가 여기 있네. 근데 요것도 있잖아. 요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업스트론트라 했잖아. 그 업스트론트이면서 소노란트도 다 들어가네. 그리고 업스트론트, 소노란트 다 포함한 것은 뭘까요? 이거지. 컨소넌트. 자음.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컨소넌트리 답이 되겠습니다. 플러스는 안 써도 되겠죠. 컨소넌트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5번은 동사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서브제이슨스라고 하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이론이 작년에 나왔어요. 물론 저는 소노란트 서브제이슨스 다 가르쳐 드렸어요. 수도 없이 영화 개론에서부터 통사론 개론 수없이 가르쳐 드렸어요. 수십 년 거짓말이고 한 10여 년간 제가 통사론, 영화 개론 하면서 서브제이슨스 가르쳐 드렸어요. 왜냐하면 GB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GB 이론 제가 다 가르쳤거든. 근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번에 서브제이슨스가 나왔어요. 자, 서브제이슨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서브제이슨스라고 하는 것은 synthetic constraint인데 이거는 무브먼트를 제한하는 거다. 근데 그 무브먼트는 어떻게 제한하냐면 바운딩 노드를 하나만 건너가야 돼요. 바운딩 노드를 한 번만 건너요. 물론 0번 건너가면 뭐 오케이. 0번 아예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뭐 그 좋아요. 그냥 안 건너가든지 건너가더라도 한 번만 건너가라. 그러면 2번, 3번, 4번을 건너가면 어떻게 된다? 다 비문이다 그러면. 그게 서브제이슨스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바운딩 노드가 뭐죠? 요건 학자마다 달라요. 대부분의 GB 이론을 가리키는 교수들은
99.99% 바운딩 노드를 S와 NP라 그래요. 이때 S는 이제 최근의 이론으로 따지면 IP나 TP를 말하는 거죠. 보통 요 두 개를 바운딩 노드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교수는 여기에다가 뭐를 추가했냐면 CP를 추가했어요. CP. CP는 옛날 말로 하면 S바. S바는 이 서브 제이슨스의 바운딩 노드에 잘 안 넣거든요.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이 사람은 넣었어요. 뭐 넣어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넣었어. 그러니까 넣었으면 넣어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ample을 든 게 1번을 들었어요. What did Sue hear the rumor that Bill broke? 했을 때 what이 어디 있다 왔다? broke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 왔다. 근데 이놈이 broke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문두로 이동하게 되면 무엇을 건너가게 된다? 1번의 B를 보세요. 무엇을 건너가게 된다? TP를 건너가야 되죠. NP를 건너가야 되죠. 그 다음에 CP를, 그죠?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또 TP. 자, 여기에 what이 있다가 이 what은 이 자리에 한번 갑니다. 어디에 가요? spec CP. spec CP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갑니다.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요. 비었잖아요. 여기는 C0니까 여기 스펙 자리잖아요. 비었으면 그 자리에 가요.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문두로. 여기 what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두 번의 사이클이 있죠. 자,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자, 첫 번째 사이클 볼까요? 자, 이 자리에 있다가 이 스펙 자리로 가는 것은 바운딩 노드를 몇 번 건너가요? 한 번. 그래서 서브 제이슨스는 바운딩 노드를 한 번만 건너가는데 각각 사이클당 1번 사이클에서 한 번만 건너가야 돼요. 그 다음 2번 사이클은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너가세요. 자, 여기서 건너갈 때는 뭐를 건너가야 돼요? CP를 건너가야 돼요. NP를 건너가야 돼요. TP를 건너가야 돼요. 2번 사이클에서는 몇 번? 3번을 건너가죠. 바운딩 노드를 샥 지나가요. 된다 그러세요? 안 된다 그러세요? 안 돼요. 여기에서 걸려서 이 문장은 비문이 돼요. 이해되셨죠? Understand?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지금. 자, 그런데 2번이 문제, 2번. 자, 2번을 보니까, 자, which book, 이제 which가 있다가 건너갔는데, TP를 건너가고, 또 TP를 또 건너가고, like 다음에 여기가 있었어. 자, 여기에 what이 있다가, 요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바운딩 노드를 몇 번 건너갔어요? TP 두 번 건너갔잖아요. 두 번 건너갔어. 세 번 건너간 거죠. 자, 여기는 두 번 건너간 거죠. TP. 그러면 이제 비문이 하죠. 비문이라고 보니까 이번은 비문이요, 정문이요? 정문으로 돼 있어. 왜 그러지? 여기 사이클이 한 방에 갔잖아. 한 번 사이클이잖아. 사이클 한 번밖에 없어. 왜냐하면 가운데 CP가 없었거든. 스펙 CP가 없으니까. 그럼 왜 정문일까? 이상하다. 설명해 봅시다. 자, 2번 밑에 to explain the grammaticality of the example in 2. 2번의 이 example의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3번에 있는 부가적인 규칙이 필요하다. 그럼 3번의 부가적인 규칙이 뭘까요? 3번의 규칙은 complement verb are not bounding node. 목적어의 컴플리먼트는 바운딩 노드로 취급하지 않는다. 어허, 그래? 목적어의 컴플리먼트를 바운딩 노드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2번의 경우에 요 TP 앞에 뭐가 있죠? sim. 그 다음에 여기가
존 있잖아요. 존 sim이잖아요. 그러면 요 TP는 sim의 뭘로 봐요? 컴플리먼트로. sim의 컴플리먼트로. sim의 컴플리먼트로 보기 때문에 아닌 거지. 그러면 요것만 한 번으로 봐야지. 한 번. 그래서 정문이다 그래. 이 사람 말이 그래. 이 사람 말에 따르자면 그래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1번을 다시 보자. 1번을 다시 보면 1번에 요 TP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here가 있죠. here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the rumor죠. 그렇잖아요. the rumor잖아요. 그런데 이 rumor의 NP는 here의 목적어에 here의 타동사의 컴플리먼트잖아요. 이 컴플리먼트. the rumor는 here의 컴플리먼트니까 요거는 카운트하지 말자. 그만 여기서 했잖아. 3번 규칙에서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what이라고 하는 놈은 바운딩 노드를 처음에는 3번 건너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요건 빼니까 요 CP하고 TP 2번만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자, when what undergoes the second cycle of WH movement in one, it crosses over two bounding nodes, 즉 TP, CP 2개만 건너.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요. This is because 이건 왜 2개가 되냐 하면 이제 무슨 프레이즈는 바운딩 노드가 아니니까 무슨 프레이즈? NP 프레이즈. 이 NP가 이제 바운딩 노드가 아니야. 근데 그래서 그의 프레이즈를 뒤에 써줬잖아요. 뒤에 프레이즈를 써주고 여기다 밑줄을 그었으니까 여기는 나운만 써주면 되는 거지. 나운 프레이즈. 그래서 밑줄은 나운. 이해되셨죠? 오케이? 밑줄은 나운입니다. 근데 밑줄에다가 요렇게 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선생님 이건 답으로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자기는 NP라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NP 프레이즈가 이상하잖아. 프레이즈가 2번 반복돼 버려요. 그 답을 취급 안 해줬어요. 나온만 나온 거. 이렇게. 이런 건 좀 억울하지. 이런 건 좀 억울하지. 알았는데 너무나 억울한 거지. 시험인데 어떡하겠어요? 기평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관식이라고 서술이라 그러면 좀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채점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나온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 B를 가봅시다. 지문 B에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하나 있대요. 근데 그게 서브제이슨스를 어겨서 비문이래요. 왜 그런지 비문을 찾고 설명을 해보세요. 자, 1번. 자, WH가 있죠. 그 다음에 TP가 있죠. You think. 그쵸? CP가 있죠. 대시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TP죠. 그 다음에 John. 그쵸?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 여기가 이제 WH. Trace. 요 놈이 이렇게 이동한 거죠. 이렇게 이동하게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몇 개 건너갔어요? 3개 건너갔죠. 자, 그런데 우리가 WH가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스펙 자리가 있으면 숏다 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가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는 안 가. 이렇게 가는 거지. 2번에 걸쳐서 first cycle, second cycle. 자, first cycle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 건너갈 때 하나 건너가죠. 여기는 어때요? 정문이죠. 자, 이제 여기 2번째 사이클. 여기에서 여기 건너갈 때는 몇 개 건너가? 2개 건너가죠. 2개 건너가면 비문이 아래죠. 그런데 우리 이거 공부해서 기억나요? 3번 규칙. 동사의 목적어 컴플리먼트는 바운딩 노드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자,
여기 CP는 요 think의 타동사의 목적어야. 그래서 이거를 안 치는 거야. 안 치다 보면 여기서 건너갈 때 요거 하나만 건너가. 하나만 건너가면 서브 제이 순서를 지키죠. 정말. 이 사람 이론에 따르자면 뭐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이론에 따르자면 그래요. 자, 2번 WH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TP 하고 NP A picture of WH가 여기 있어요. 여기 숨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scare the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주어고 여기 동사고 요거 전체가 TP야. 자, 그런데 요 놈이 여기서 나갔어. 자, 요 놈이 요렇게 나갔어. 자, 스펙시피가 없으니까 한 방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요 놈은 NP하고 TP를 건너갔죠? 두 개를 건너갔어요. 그러면 혹시 TP가 목적어냐? 목적 아니잖아요. did와 fix인데 did의 타동사 아니죠. 그 조동사 의문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 놈은 비문이지. 왜? 두 번 건너갔으니까. NP하고 TP를 두 번 건너갔죠. 그래서 이 놈이 이 NP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 픽처로 이 안에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2번 비문. 3번 which 블라블라블라 John believe 다음에 TP. 자, WH가 여기 있어. 여기 주어 자리야. spoiled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주어 자리, 주어 자리. TP의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있다가 요놈이 이렇게 해서 나간 거야. 이렇게. 그 혹시 뭐 CP가 스펙 CP냐? 없어. 여기 TP만 두 개 있어. 여기도 TP, 여기도 TP야. 한 방에 건너갔어요. 한 방에 건너가면 안 되잖아. 두 개 건너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비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심. believe 타동사. TP가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이건 취급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만 건너가죠. 그러면 이건 정문. 오케이?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다 있네.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다 있죠? 혹시 빠진 거 없죠? 예, 빠진 거 없어요. 숫자 세봅시다. 자, 4번, 6번, 7번, 3교시 2번, 4번, 5번. 6개. 2022년에는 6문제 나왔어요. 6. 근데 정확하니 반반씩 의문론 3개. 하나, 둘, 셋. 통설은 하나, 둘, 셋. 3대3.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론이 너무 2022년도 그 대비 임용고사는요. 너무나 이 통설은 의문난 6개 다 이론적인 문제가 나와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이 없다고 시간 때문에 못 풀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일반적으로 안 내는데 꼭 반 정도는 이제 스쿨 그라마를 섞은다든가 반 정도는 좀 쉽게 내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6문제 다 이론적으로 알아야지만이 그 데이터도 많고 분석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다 가르쳤어요. 그 푸트 문제는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나왔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다 다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2022년 거 풀었잖아요. 그럼 2021년 가보세요. 겹치는 부분이 또 나와요. 이렇게 계속 풀어다 보면 이거 다 봤던 것들인데 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살짝 바꿔요. 데이터만 살짝 바꾼다. 모양만 살짝 바꿔요. 내용은 다 그 비슷한 이야기야.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만 잘 푸셔도 약간 거짓말 보태면 올해 시험에 7, 80%는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 이 기출문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우리가 풀 텐데 10년 정도 시간이 될런가 모르겠어요. 보통 한 회당 거의 이렇게 어려운 거는 한 회밖에 못 나가더라고요. 뭐 적어도 8회, 많으면 10회 정도 나갈 텐데 그것만 풀어보면 올해 임용고사 영어학의 내용이 거의 최소 60% 이상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잘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정리 잘 해놓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직강보다 인강생들이 이제 많으니까 인강생들이 이제 저를 못 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오더라고요. 우리 데스크에. 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Kim Y Cook 아라비아 숫자 2 at naver.com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저리 보내주시면 가급적이면 제가 빨리 찾아서 여러분에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달 이제 장마이다 무더위도 많이 오는데 건강 유념하시고 잘 조심하시고 해서 잘 넘겨서 이제 우리 11월 달에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강으로 또 붙여준 거 바자스 원서 특강 꼭 푸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